자, 양명고의 24년 10월 모의고사 31번부터 35번까지 오늘 5지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10월 거 난도가 꽤 있었기 때문에 좀 오늘 집중해서 잘 좀 봐주도록 합시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분필 판서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좋아졌어.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래도 패드 수업이 좀 익숙해지는 게 좀 좋긴 했었는데 안 지워도 되니까 항상 깔끔하고 좋았는데 그래도 막상 쓰니까 쓰는 게 훨씬 낫더라고 쌤은. 혹시 여러분들도 수업하다가 쌤 전 패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하시는 친구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에 맞춰서. 자, 31번부터 3개, 2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습 활동을 위한 자원. 그러니까 내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내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학습도 그렇지만 여기서는 학습이죠. 내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거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볼게요.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the resources. 자원에 인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어떤 자원? For student learning activity. 학생의 학습 활동을 위한 이런 자원을 식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Identifying the resources for 똑같은 얘기야. 학생의 학습 활동을 위한 이 자원에 인식하는 것이 must do, 해야 하는 것들이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학습 활동을 통해서 사전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라는 글의 내용이었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One factor, 한 가지 요인이 있어. That may가 나왔으니까 우린 대시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뭐 하는, 방해하는 요인. foster,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 뭐를? 창의성을 방해하거나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은 바로 is an awareness of the resources. 자원에 대한 인식이다? 아니, on이 붙었으니까 인식이 아예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원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자원의 필요성을 얘기한 글이니까 창의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결국 그 자원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지가 되셔야 되겠죠. 역시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인지가 가능합니다. 요구되어지는, 요구하는. 역시나 분사기 때문에 누굴 꾸며주는, 앞에 있는 자원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requiring이냐 required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전적으로 수식어로서 ing는 능동이라서 뒤에 뭐 있어야 되고 목적어 있어야 되고 pp는 전적으로 전치사 명사구의 패턴들이 대부분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고 in each activity 전명구 있는 거 확인하셨으면 pp로 쓰였구나 라는 인지가 충분히 가능하셔야 되겠죠. 뭐하는데 요구되어지는 각각의 활동 in student learning 학생의 어떤 학습 속에서 각각의 활동에서 요구되어지는 그 자원들에 대한 무인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인식을 아예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창의성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뒤집어 얘기하면 뭐야?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결국 내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의 자원에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죠. 그죠? 종종 학생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할 수 없다. 식별을 할 수 없더라. 뭐를? 자원들을 말이죠. 무슨 자원? 그들이 필요한 자원. 뭐 하기 위해? To perform the task.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 여기서도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인데 need의 명사의 목적어가 안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역시 투부정사도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목적성이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임무 다음에 뭐 나왔어? required 다음에 또 전명구 나왔으니까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식별을 잘 못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항상 그렇잖아. 우리도 솔직히 우리 야 니네는 개구리 해부 실험 같은 거 했니?
안 했어? 선생님은 중학교 때쯤 했던 것 같은데. 준비물이 개구리였어.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 판에다가 개구리를, 좀 잔인한가? 그 약간 좀 개구리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 산채로 칼로 여기를 이제 잽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는 걸 보여줘. 생명의 신비 뭐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약간 좀 그렇겠다, 그지? 생명, 동물학대 이런 걸로도 가능하겠네, 그치? 아무튼. 근데 내가 무슨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필요하겠다, 이것도 필요하겠네, 저것도 필요하겠네, 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Different resources, 다양한 자원들은 may be compulsory or obsolete. obsolete는 쓸모없는, compulsory는 필수적인, 단어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일부 다양한 자원들이 필수 혹은 쓸모가 없습니다. 뭐에 있어서? specific learning task. 어떤 특정 학습의 임무를 위한 필수적이거나 혹은 쓸모없는 것도 있을 것이며, and 인지하면서 말이야. 그것을 인지하는 것은 또 그것들이 뭔데? 자원들을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may simplify, 단순화시키는 거다, 복잡화시키는 거다. 뭐? 그 활동의 수행을 단순 혹은 복잡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게 이 and라는 연결사 앞뒤에 두 문장의 속성을 얘기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치? 방금 전까지도 뭐 한다? 학생들은 그 중요한 임무에 필요한 어떤 자원 같은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더라. 근데 그 다양한 자원들 자체가 뭐야? 특정 학습 임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함과 동시에 그 자원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활동의 수행력을 어떻게 만들어? 단순화시켜주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단순한 얘들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뭔가의 과정을 좀 짧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방향성이 둘 다 뭐여야 된다? 플러스의 방향으로 인지되어야 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야 흐름이 계속 잘 이어질 수 있을 테니까. 그 예시가 바로 나옵니다. 그 예를 들어, 그러면 방금 compulsory하고 임무를 simplify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에 대한 하위 개념, 즉 구체적인 얘기가 이 뒤에 이어져야 할 거야. 그래서 it may be that, 그것은 아마 that 이하일지 모릅니다. 학생들이 수행하기를 원해. some experiments, 일부 몇몇 실험들을 수행하기를 원해. in their project, 그들의 프로젝트 안에서 일부 실험 같은 걸 하고 싶어 해. 예를 들면 다음 페이지. 그런데 there must be 하게 되면 있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이고, 지우기는 건 왼손으로 할게요. 지우는 게 힘이 좀 많이 들어가서. 짜잔. 그래서 there must be, 있어야만 한다가 되겠죠. 뭐가? prior investigation of whether the students will have access to the laboratory equipment, chemicals required for the experiment, 이런 것들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사전 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 이런 실험하고 싶다. 학생들이 생각하면 사전 조사를 해줘야 되겠지. 뭐에 대한 사전 조사해야 되겠어? 오브 뒤에 지금 웨더절로 시작한 명사절은 완전한 절을 이루어줘야 돼, 얘들아. 학생들이 가져야 돼, 접근을. 끝. to 명사에. 그니? to 명사에 대한 접근을 가져야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조사. 예를 들어 실험실이 좀 필요한지, 장비가 필요한지, 화학물질이 필요한지, 뭐 하는데 그 실험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required, 오늘 세 번째 나왔어, 한 지문 안에서. 그치? 요구되어지는. 뒤에 전명구만 판단하셔도 되겠지만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수동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캐치할 수 있겠습니다. 잘 챙겨 두시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it means, 자, 그건 또 뭘 의미하느냐? preparation, improvisation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즉흥 연주할 때 이제 improvisation이라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그건 바로 앞에서 말한 건 뭐야? 바로 준비야, 즉흥적인 거야. 즉흥적인 것이 혹은 준비가 필수적이다라는 거야. 뭐 학생들이 그 뭔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실험적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라는 거야. 야, 사전 조사는 당연히 뭐로 이어져야 되겠니? preparation으로 이어지셔야죠. 그렇죠? 준비죠, 준비. and 똑같은 내용 속성 반복. 또 그것은 may be about, 뭐에 관한 것이야? 인적,
재정적 자원에 관한 것이야. 뭐와 같은 이 연구진의 기술자들이 좀 필요한데 purchase 구입해야 될 그 화학 물질을 구입해야 될 또 돈도 좀 필요한데 그리고 장비 for their learning 그들이 학습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 학습이 어떤 학습인데 applicable이 나왔잖아. 잠깐만. 그러면 where는 완전한 문장, which는 불완전한 문장인데 이건 이 관점으로 한번 보자 얘들아. 첫 번째 명사 다음에 where이냐 which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완전한지 불완전한지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야. 그치? where 뒤에는 완전히 나와야 되고 which 뒤에는 불완전히 나와야 된다는 거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불완전한 문장이다라는 걸 명시시켜줘야 돼. 불완전한 문장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뭐야? 주어가 없이 나머지 구성 요소가 있다든지 혹은 주어 동사는 있는데 그 동사에 해당하는 보어나 목적어가 없다든지와 같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주어나 목적어 보어가 없는 형태로서 명시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꼭 요딴 모양으로 꼭 나타내줘야 해. 근데 where 같은 경우는 얘들아 완전한 문장의 패턴이다 보니까 문장의 생략 기법까지도 다 쓸 수 있는 모든 패턴의 문장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나 보어와 같은 이런 것들이 뭐 자동사라서 없어도 되고 하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완전한 패턴의 문장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뭐만 나와 있어? 형용사만 딸랑 나와 있다는 건 뭘 방증하는 거야? 앞에 불필요한 주어 동사인 it is 정도는 생략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applicable이라는 형용사만 보셨더라도 내가 완전 불완전을 판단함에 있어서 생략됐다라는 건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썼다는 거잖아 결국. 그지? 그러니까 있는 거야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it is 형용사까지가 무슨 문장? 완전한 패턴의 구조의 문장이라고 생각하셔서 where로 체크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법적인 부분도 잘 챙겨두세요.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들의 학습을 위한 장비 같은 거라든지 1번, 2번, 3번과 같은 그런 어떤 인간적, 자원적, 어떤 재정적 자원 같은 것들이 에 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치? 그러니까 내가 준비물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자원에 대한 인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이 정도 규모의 실험을 하면 이 정도 규모의 돈까지도 들겠구나 혹은 사람이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지만 내가 그 실험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비록 even if 뭐뭐일지라도 라는 양보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할 때 쓰는 문장이랬어? 강조할 때 쓰는 문장이라고 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제 읽을 문장은 뭐다? 강조문으로 인지를 하시고 읽어주셔야 돼. 비록 일부 자원들이 또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required for the task.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어지는 데 있어서의 그 자원의 일부들은 may not be available. 자, 그래. 뭐 할지도 몰라. 못 쓸 수도 있어. 그지? 뭐 예를 들어 무슨 화학약품을 실험할 때 써야 되는데 그 화학약품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승인이 있어야지만, 그치? 미성년자는 쓸 수 없다든지 뭐 이런 거. 그치? 이런 승인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뭐 화학물질 같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못 쓰게 됐네. 사용을 못하더라 할지라도 식별하는 것은 식별하여라. 본동사 여기 있잖아. may help. 공동사 여기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 동명사 주어가 필요한 자리잖아. 그치? 뭘 식별하는 것이 them in evidence. 그러니까 이 them이 가리키는 게 결국 뭐야?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자원들. 그치?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자원들을 미리 식별해 두는 것이 뭐에 도움을 준다? 학생들의 창의성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아니 잠깐만. 내가 실험해야 되는데 그 실험 도구들을 못 쓴다는 걸 인지하는 게 왜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 거야? 마지막 문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한다는 것은 may even lead to의 to는 전치사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투부정사라고 헷갈리지 마시고 명사로 써주셔야 돼. 그래서 ing죠. 그죠? 즉 뭐를 이끌지 몰라. 내가 이거는 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changing the topic. 이 주제를 바꿀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도 있으며 또 finding, 찾으면서 대안 내의 자원 같은 것들을 찾으면서 그리고 또 다른 means, 수단들이 되겠죠. means 자체가 얘들아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얘가 단순히 복수니?
단수야? 왜? 이유가 있어야 돼. other 뒤에는 무슨 명사? 에이. 야, 안 헷갈리는 방법 알려줄게. other는 복수야. another는 여기에다 뭐 붙이면 돼? on을 붙이면 돼. on이 뭐야? 관사. 하나잖아, 하나. on. other이야. 그러니까 단수야. 알겠어? 그냥 other는 복수야. 알겠지? 다른 수단들이나 대안이 되는 어떤 자원들을 찾으면서 그 주제를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이끌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치? 내가 필요한 자원 같은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혹시나 이걸 내가 쓸 수 없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결국 그마저도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 안에서는 필자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을 인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주제 제목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3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에 대한 공동체의 영향. 이 글의 또 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번역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 번역, 강정규. 그러면 니네가 딱 이렇게 봤을 때 영화 한 편 뭐 해외 영화가 있어. 뭐 헐리우드 영화를 딱 봤는데 니네들이 영화 극장에서 너무나 재밌게 이렇게 번역된 부분을 딱 봐. 그치? 보고 나서 이제 엔딩 크레딧 딱 올라가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누구야? 번역가입니다. 번역 강정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딱 뜨고 엔딩 크레딧 딱 올라가고 영화 끝나죠. 뭐 쿠키 영상 있으면 보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번역에 있어서 강정규가 있다. 그럼 강정규 개인이 혼자 한 거겠구나라고 보통 인식을 많이 하는데 아니. 이 강정규가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여기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원들이 있었을 거야. 그지? 이 사람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썼던 사전들. 그지? 여기서 이따 다 나올 거야.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헌들. 그지? 그리고 내가 이걸 번역하기 위해 텍스트를 그대로 갖다 번역한 것도 있겠지만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뭐 디즈니 만화 같은 경우 보면 어린아이들 전체 관람 가니까 어린아이들도 딱 봤을 때 그 텍스트 그대로를 해석하면 좀 무미건조하니까 우리나라 정서에 맞춰서 우리나라 밈이나 이런 것들을 그지? 그 번역을 대체해서 쓴다든지 이러면 좀 더 와닿게 재밌잖아. 그지? 그냥 글자를 해석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을 이 사람이 활용을 한 것이니 번역은 강정규 혼자 한 게 아니라 뭐다? 이 사람이 공부하고 문화를 배우고 거기에 갖다 참고하고 뭐 썼던 문헌들 전부 다가 뭐다? 이 번역에 참가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해 번역은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뭐다? 공동체가 한 것이다가 요지부터 먼저 읽을게. 번역가들은 완전히 자기 혼자서 독자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자료와 어떤 대화 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반영하며 번역 목적에 대한 생각도 독자의 기대치를 반영하게 된다. 그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린아기들이 이 만화를 봤을 때 물론 뭐 더빙으로 많이 보겠지만 그 더빙 자체도 번역된 것으로 더빙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애기들이 딱 그걸 들었을 때 혹은 봤을 때 재밌어 하게끔 하는 그런 기대 거기에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게 뭐다? 이 번역가의 숙명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주제는 dependence, 의존도인데 translation on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의 번역에 대한 의존도,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번역 의존도야. translator, 번역가가 절대적으로 독립적인가요? 그들의 해석에 있어서? 정답은 이 글이 아니요. 공동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시작합니다. 모든 번역가들은 느낍니다. 뭐라 느끼냐? Some pressure, 압박을 느껴요. 뭐로부터? Community of Leaders, 이 독자들의 공동체로부터 압박을 느껴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완전한 구조의 문장. 그냥 who니까 불완전한 구조 생각하시고요. They are doing,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work까지 목적어 다 나왔으니까 완전한 문장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
그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중인 그 독자들의 어떤 공동체로부터 일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가가 내가 번역하고 싶어도 이 독자들의 이 압박 때문에 내 마음대로 번역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지? 이 사람들의 압박을 느낀다는 건 and 그리고 모든 번역가들이요. all translators arrive는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랑 같이 동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번역가들이 도달하게 돼요. 어디에요? 그들의 해석에 도달을 하는데 intermediate는 이거 interpretation 이거 철자 유사 단어로서 놓은 건데 중재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in dialogue with other people. 그래.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의 그 해석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arrive at이 정답이 되겠고 해석은 영어로 interpretation. 당연히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건 결국 다른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그치? 내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 저 상황에서 저 씬에서 저 배우들이 얘기하는 저 대화가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들과 대화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을 접목시켜서 막 이렇게 번역하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다른 사람의 대화에 영향을 받는다. 즉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은 had pretty good Greek. 아주 그리스어를 참 잘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가 set about 시작할 때 착수할 때 뭐를요? about 뒤에 또 동사 모양이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translating 호머의 일리아드의 어떤 라는 작품을 번역하기 시작했을 때 18세기 초기에 그는 was not on his own. 자, 요 표현 자체가 이제 혼자의 힘으로라는 뜻인데 요걸 이제 함축적 의미로 놔도 뭐 참 좋지 않을까? 그치? 이걸 구구절절히 설명한 영문을 보기로 놔가지고 함축적 의미로 놔도 되게 좋겠죠. 왜? 충분한 설명 다 했잖아. 즉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그리스어를 참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로 한 것이 아니야. 번역가는 포프 하나인데 그는 had a great commentaries to refer to, translation that had already been done in English, Latin, French. 그리고 of course he had a dictionary까지. 세 가지가 총 있어서 첫 번째 그리스의 참고서. to refer는 to 부정사는 앞에 명사 수식하는 to 부정사고요. 요 refer to의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명사가 없는 자리라서 우리가 보통 to 부정사가 전치사로 끝나면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다시 to refer가 to로 끝나면 전치사로 끝나면 안명사 수식어입니다. 알겠니? to 부정사가 전치사로 끝났다? 무조건 안명사 수식. 참고해야 될 그리스 참고 문헌도 있고요. 그는 translation had already been done. 자, had been done. had pp의 pp는 능동입니다. 근데 이미 행해졌었던 been done이니까 수동태죠. 그렇죠? been done. 이미 행해졌었던 translation, 번역본. 세 번째, 그것도 영어로, 라틴어로, 프랑스어로. 이 사람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다른 영어 버전으로 써졌던 호머스 일리아드라는 작품들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 작품도 참고해보고 또 물론 그는 뭐도 있었다? 사전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호머스 일리아드라는 작품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포프라는 개인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이런 참고 문헌이나 기타 어떤 사전 이런 다양한 외부적 요인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다른 언어로 번역된 작품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자, 그러니 트랜슬레이터들은 항상 번역가들은 draw on, 활용하다라는 뜻이야. more than one source context. 그러니까 하나의 원천 문헌 이상 다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 우리 접속사 앞에 even 붙게 되면 뭐라고 했어 얘들아? 양보의 의미라고 했지. 이거 잊지 마세요. 안 할 것 같을 때조차도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the scene of translation. 이 번역이라는 현장이 구성하다는 영어로 consists of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는 안 됩니다. 구성된다 할지라도 사실 번역의 현장이 뭐로 구성되어 있어? Just one person with a pen, paper, book.
그러니까 하나의 펜, 하나의 종이, 그 책, 어떤 책 is being translated. 이미 번역되고 있는 중인 책, 이런 것들을 가진 단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조차도,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사람이 강정규 딱 하나야. 없어. 다른 사람이 없어. 아니, 심지어 책도 없어. 펜도 없어. 아니, 펜도 없으면 안 되지. 아무튼 참고할 문헌도 없고 사전도 없어. 나 혼자 해. 아니면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it is just one person translating orally. 구두적으로 그것을 번역하는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있을지라도 for another. 다른 사람을 위해, 또 다른 한 사람을 위해 구두적으로 번역하는 오직 한 사람이 있을 때조차도, 그러니까 니네가 야 이건 빼박 이 사람 혼자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그때조차도 그 사람의 언어적 지식이라는 것은 발생하는 거죠. 일으키는 게 아니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arise는 자동사라서 뒤에 전명구로 끝난다고, arouse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타동사입니다. 뭔가를 일으키다. 즉, 그 사람의 언어적 지식은 결국 어디에서 오게 되는 것이다? 많은 다른 텍스트나 글들이나 다른 어떤 대화들 속에서 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뭐 책도 없어, 참고문헌도 없고 사전도 없어, 심지어 그냥 언어 잘해서 그 언어로 번역을 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동안 그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들였던 책이나 글들이나 혹은 연습했던 대화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치는 거지. 안 그래? 그래서 주변에 번역가들 있으시면 그 번역가들과 대화를 한 번이라도 나눠본 적이 있다면 너희들은 그 사람이 쓴 책 번역본에 한몫씩 하고 계신 거야. 알겠어? 그 사람 혼자서 한 것이 아니니까. And then, 그러니까 아무리 혼자인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니다. 즉 다른 것들이 그 번역을 하는데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And then, 그런 다음 그 사람의 생각, 뭐에 대한, 번역에 대한, 목적에 대한 그 생각도 영향을 받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기대치들에 의해서. 누구의? 사람이나 사람들. It is for. 그것의 목적이 되는, 즉 향해져 있는, 목적적 관계대명사 생략, 전치사의 목적어 없으니까. 그것이 향해져 있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사람들의 기대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글을 되게 전문적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 맞춰서 막 고급 용어라든지 혹은 전문 용어 같은 걸 써서 글을 쓸 수 있을 거고, 똑같은 번역본이더라도 이 대상, 이 책을 읽는 대상자들의 타겟팅된 게 중고등학생들이야. 그러면 그에 맞는 어휘로 써줘야지. 그렇지? 그 목적에 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in both cases, in both scenes, 두 가지 어떤 경우에 앞에 뭐 다른 자료나 대화를 참고한 것이다. 혼자더라도. 두 번째, 독자의 기대치에 영향을 받는다. 요 방금 얘기했던 요 두 가지 경우 다 해서 모든 번역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다? 크라우드냐, 솔리터리냐. 솔리터리는 고독한, 혼자의 이런 뜻이고, 여태까지 얘기한 건 뭐다? 다 같이. 그 사람에 개입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번역인 것이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트랜슬레이션이 그래서 빈칸 추론으로 놓기에도 좋겠죠. 그죠? 여태까지 한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3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읽기 개념의 확장성이라는 소재였는데, 읽기 개념의 확장성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그거야. 읽기라는 범주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필자는 어디까지 두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그 개념이 아직도 모호하니 큰 회의를 한번 열어 이거 한번 날 잡아서 경계선 그어보자 라는 이제 제안서 같은 글이었습니다. 제안서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 경계선이 불분명하다 뭐 그런 글이거든. 예를 들어 니네 독서가 리딩, 읽기가 어디까지 허용된다고 생각해? 첫째, 가장 기본은 종이에 쓰여져 있는 텍스트를 가만히 앉아서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이해하는, 그치? 그게 리딩 아니야? 그러면 요즘 우리 애들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그 앱, 패드 앱으로 깔고 자기 전에 이제 틀어주면 이제 그거 들으면서 자거든? 그럼 오디오북도 독서가 아닌가? 그건 눈으로 읽은 게 아니야. 들어서 이해한 거잖아. 그럼 그건 독서인가 아닌가? 라는 생각. 그치? 혹은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로 책을 읽잖아. 이건 독서 아닌가? 라는 생각.
그러니까 독서라는 범주를 어디까지 둬야 돼? 지금 이걸 의구심으로 제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 The concept of reading not confined to clear boundary. 그래. 명확한 경계선으로 국한되지 않는 독서라는 개념. 읽기의 개념. 즉 읽기라는 개념은 왜 요구하는가? Broadest spectrum possible. 가능한 한 왜 이렇게 넓은 범주, spectrum은 범주, 이 넓은 범주라는 걸 왜 요구하는가? 즉 읽기와 읽기가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이 애매모호해. 그래서 읽기 개념을 좀 정립하려면 가능한 한 넓은 광범위한 스펙트럼, 범주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작할게요. 자,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데디아라고. There is a single, 하나의 논리적인 일관성 있는 모호한 개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뭐라고 알려진? 독서라는 개념으로 알려진 어떤 독서요? Can be neatly, 편안하게 set apart. 뭐와는 구분이 되는 everything else people do with books. 사람들이 책과 함께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깔끔하게 분리가 되어지는 독서라고 알려진, 읽기라고 알려진 그런 분명한 개념, 일관적인 개념, 하나의 개념이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그렇지? 책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하는 건 뭐다? 읽기다라는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는 읽기다라고 알려진 그 하나의 개념이 딱 존재하죠. 리딩하고 싶어? 책이 있어야겠지. 그렇지? 책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is reading really that simple? 이 질문이 의도하는 바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는 질문이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형용사 앞에 대시 붙으면 얘가 부사거든. 그렇게 단순한가요? 이런 말이야. 필자의 의도는 뭐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내비치기 위해서 쓴 문장이죠. 자, most productive way. 이 표현을 좀 기억하셔야 돼. To think about reading. 이 읽기라는 것에 생각해야 될 가장 생산적인 방식.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생산적인 방식이라는 거.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시면 돼. 그러니까 네가 읽기라는 걸 좋게 보려면 이런 느낌이야. is as loosely 하게 봐야 돼. 어디까지니? 아니면 단호하게 related set of behavior that being together. 다 함께 속해지는 이런 행동. 어떤 행동? 이 연결된, 어떻게? 루실리하게 연결된, 확고하게 연결된 이런 걸로 봐야 돼. Owing to, 뭐 때문에 이루어진? Family resemblance, 이 가족 유사성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무슨 말이야? 가족 유사성?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아까도 쌤이 잠깐 얘기했지만 셋 다 독서 아니야? 그걸 눈으로 읽어서 보든 아니면 귀로 듣든 손가락으로 점자로 인지를 하든, 그치? 셋 다 독서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가족성의 유사성이라는 건 동일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 동일한 유사성 때문에 일어나게 돼서 함께 오게 되는 그런 느슨하게 혹은 단호하게 연결된 그런 묶음으로써 그 생산적인 방식을 봐야 돼. 라고 이 사람이 use the phrase, 말을 사용했듯이 말이야. 뭐 없이 without having in common single defining trait. 하나로 정의 내려지는 그런 특징 같은 것들의 공통분모 없이. 그러니까 뭐야? 여러 개로 보는. 즉 여러 개로 보는의 의미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단 하나의 명백한 특성으로 그 공통적 목적을 가지지 않은 채. 그러니까 널리 연결되는 행동의 묶음으로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consequently 노력들은요. To distinguish reading from non-reading. 읽는 것과 읽지 않는 것을 구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자, 노력들이 주어니까 당연히 R이 되셔야 되겠고요. are destined to fail. 보통 뭐할 운명이다? 실패할 운명이다. 다시 이게 읽기다, 이게 읽기가 아니다 라고 구별하는 그 노력들이 실패로 빠지게 될 거야. 왜냐? There is. 왜 실패하겠어? 이게 읽기다, 이건 읽기가 아니야? 실패할 거야. 왜? 그 경계선이 어떻기 때문에? 명확해서 모호해서. 니네가 생각해봐. 명확해서 모호해서. 그치, 모호하니까 경계가 실패하겠지.
There is no agreement.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no만 없다면 정답은 disagreement야. 그치? 이 의견의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 되어줘야 돼. 근데 no가 붙었으니까 agreement가 정답이 돼야 disagreement의 의미가 되겠지. 그치? no 때문에 앞에 부정어 주의하시라는 거야. 항상 어휘 추론 시험 문제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문제 앞에 있는 부정어거든. 저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의 반의어가 돼야 되잖아. 그치? What qualify? qualify는 자격을 부여하다라는 뜻이니까 뭐로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 애초부터 읽기라는 것으로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합의가 분명해 불분명해? 불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그걸 구별하고자 하는 노력은 실패로 가게 될 거야. 진짜 애매하다. 그치? 이게 왜냐면 행동의 복잡성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읽기라는 행동은 이것도 읽기, 저것도 읽기. 아니, 이것도 읽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곁들여지니까. 그 가족 유사성, 그러니까 행동의 유사성에서 오게 되는 그 모함 때문에. 아이고, 어깨야. 그래서 더비더비로 이걸 표현해주고 있다, 얘들아. 뭐라고 하니? The more one tries to figure out. 한 사람이 노력하면 할수록, 시도 하나는 아니겠죠, 그죠? 알아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뭐를 figure out의 목적어로서 의주동을 쓰고 있죠, 그렇죠? 경계가 어디인지 between reading과 non-reading 앞에서 뭐하다고 해서 그 관계성이 뭐하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는 건 실패로 떨어진댔잖아. 아무런 연결사 없이 더비더비가 나왔다는 거 앞에 문장 부연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계가 reading과 non-reading 사이에서의 경계가 어딘지를 네가 알아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된다 안 된다? 그 구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안 된다. 뭐하니까? The more edge case, 더 큰 특이 사례들이 will be found, 발견되게 될 거야. stretch, 확장되어지는 그 용어의 flexible boundary가 되겠지. 얘들아, flexible 무슨 뜻이니? 사전 의미 뭐야? 유연한, 구부러지기 쉬운, 융통성 있는 이 세 개의 의미 꼭 있지. 그지? 이 세 개의 의미의 그 공통분모가 뭐라고 했어, 쌤이 항상? flexible은 상황마다 바뀔 수 있느냐. 알겠어? 융통성 있는 게 그런 거다. 야, 저 친구 참 융통성 있네. 유도리라고 하지, 일본말로. 유도리. 융통성 있네, 유도리 있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아, 쟤 상황마다 대처를 참 잘한다. 그지? 그걸 우리가 융통성 있다고 하는 거잖아. 이게 그거야. 용어의 융통성 있는 경계, 즉 뭐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가 확장되기 위해 발견되어지는 특이 사례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애매모호해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아, 야, 이건 리딩이야. 이건 non 리딩이야. 이건 리딩이고 이건 non 리딩이야. 이렇게 딱딱 구별하려고 하면 할수록 야, 이건 그럼 어떡해? 저건 그럼 어떡해? 야, 이거는 점자 읽기는 독서 아니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치? 이 특이 사례들이 더 많아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경계가 계속적으로 모호해지게 될 거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필자인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It is worth ing.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뭐 하는데? To collect together. 다 함께 모으려는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뭐를? 이러한 stereotyped exceptional forms.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these는 다 뭐야? stereotyped는 뭐야? 고정관념화된. 이건 고착화된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럼 exceptional은 뭐야? 예외적인. 이 예외적인 게 뭐야? 특이 사례들이 계속 발견된다며. 그러니까 이 특이 사례들을 한때 모아봐. into 어디에다가? single forum. forum은 뭐냐면 약간 이제 어떤 대형 주제를 하나 갖고 모이는 큰 회의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포럼이라고 하지, 그걸. 어쨌든 하나의 단일화된 포럼 안쪽으로 이 다양한 리딩들, 다양한 예외적인 형태의 어떤 저 리딩의 사례들을 한 데다 모아보자고. 그치? 야, 이거 리딩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이런 건 애매한데? 하는 것을 한 데다 모아봐. 그리고 우리가 뭐 하면서? 그 포럼이 강조하면서 접속사가 있다면 하이라이트였을 거야. 누구와의 병렬? 아까 누구? is와의 병렬을 통해서 하이라이트가 될 거야. 접속사가 있다면. 근데 없으니까 생략돼서 분사구문 하나가 된 거니까 ing가 되셔야 되겠죠. The challenges faced anyone. 어떤 사람에든지 직면된 그런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선생님 아직 화면 안 띄웠어. 이 anyone은 누가 나가야 돼?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거야? 리딩과 넌 리딩을 뭐 하고 싶은 사람? 구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직면한 모든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지? 다 같이 한데 모아가지고 구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 맞아, 보면. 그래서 anyone 뒤에 수식어가 지금 wishing to인 겁니다. wishing to. 바라는 어떤 사람에게 직면된 뭐 설립하기를, 경계들을. 어떤 경계요? 완전, 불완전. 리딩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난지를 이거 어떻게 보면 될까? 니네 선생님 기억나? 여기 봐. 다시 한번 봐. 그래 안다고. where 뒤에는 완전 나와야 되고 which 뒤엔 불완전 나와야 된다고. 이거 알겠다고. 아까는 우리가 형용사 나왔을 때 구분을 좀 해봤는데 이번에는 뭐야? 아니 이거 또 얘기 나오지 이거. 이거 선생님 매번 얘기하는 거잖아.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얘가 자동사라서 이것만으로도 완전하기 때문에 정답이 where인 거야? 아니면 얘가 목적격이라서 얘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불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시작하다 무엇을 끝내다도 되고 주어가 시작하다 주어가 끝나다 이래도 돼. 그치? 코에 걸면 코걸이 같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아.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자고? 수식받는 명사 누구? 선행사를 어디에다 넣어봐? 여기에다 넣어보자고. 넣는데 말이 돼. 말이 돼. 그럼 있어야 될 애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지. 근데 넣는데 말이 이상해. 그럼 없어도 된다는 얘기지. 얘네만으로도 말 된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완전이지. 그 생각을 해보시면 돼. 다시 그럼 뭘 넣어야 돼? 경계잖아, 경계. 경계를 여기에다 넣어봐. 그러면 읽기가 경계를 시작하는 거야? 읽기가 경계를 끝내버리는 거야? 아니지. 읽기가 시작하는 경계. 읽기가 끝나는 경계. 그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넣는데 말이 이상해.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완전하니 외열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사라는 개념은 우리가 머릿속에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처럼 적용을 할 때는 이제 좀 난해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 넣어보자. 그 관계성에 대해서. 어쨌든 다시 한번 뭘 설립하고 싶은 사람, 독서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에 대한 그 경계를 확실하게 잡아두고 싶은 그런 누구든지에게 직면된 그 어려움들을 강조하면서 포럼에다가 그 예외적인 사례들 한번 싹 다 모아다가 한번 정해줘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도 자체가 moves toward 어디 쪽으로 가는 거야? understanding of reading. 리딩이라는 것에 대한 저 이해 쪽으로 가는 거야. 뭐로써? 스펙트럼으로써, 범주로서. 어떤 스펙트럼이요? is expansive enough. enough는 분명 앞에다 형용사 부사 갖다 놓는 거야. 어순 틀렸어 이건. To accommodate the distinct reading activity. 이 별개의 리딩 활동들을 다 수용하기에 충분히 expansive, P-A-N-C-S-I-V야. 확장적인 그런 범주로서 그 리딩의 이해 쪽으로 움직여야만 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앞에 그 시도들이.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좀만 쉬었다가 나머지 두 질문 또 먼저 하도록 합시다. 답안지. 유준이도 답안지. 시작합시다. 34번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극을 구분할 수 있는 최소 차이값. The varying level of smallest difference. 그러니까 가장 작은 차이의 다양한 어떤 수준. Distinguishing two stimuli. 두 개의 자극을 구별해내는 데 있어 가장 작은 차이에 대한 다양한 수치, 수준. Just noticeable difference라고 해서 이따 JND라고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가 depending on 뭐에 달려있다? 크기에 달려있다. 그 자극의 크기에 달려있다라는 얘기거든.
베버의 법칙이 이제 나오는데 두 자극을 구분할 수 있는 자극의 강도의 차이에 관한 것으로 자극의 크기가 클수록 감지가 가능한 최소값도 더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자극의 크기가 클수록 감지 가능한 최소값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거군. 이따 한번 보자. 웨버의 법칙은 무엇에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Perception of difference. To stimulus는 단수, stimuli가 복수입니다. 두 개의 자극들 사이에서의 그 차이에 대한 감지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은 시사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인식을 보면 좀 편할 거거든요. 알아차리기가. 자, 첫째, it suggests. 그것은 나타내는 게 that We might not able to detect. 우리는 감지할 수가 없어. 1mm의 차이를. When we are looking at, 우리가 466mm의 직선과 467mm의 직선의 길이에 이 바라보게 될 때 그때 1mm의 차이는 감지하기가 어렵지. 하지만 we may be able to detect a 1mm difference. 1mm의 그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언제는? 우리가 비교하게 될 때 the line 2mm long and the one, 여기서 one은 라인을 얘기하겠죠. 직선 2mm 길이와 3mm 길이의 직선을 비교하게 될 때는 그때는 그 1mm의 차이가 두드러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466이냐 467이냐 혹은 2냐 3이냐. 또 다른 예시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그젬플이 단수니까 앞에 당연히 뭐가 붙겠어? 어나더가 붙겠죠.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시, 이 원리에 대한 또 다른 예시는 다음과 같을 거야. That we can detect. 우리는 뭘 감지할 수 있어? 하나의 초를 감지할 수 있어. 언제? When 그 초가 lit. lit는 밝히다의 어떤 light의 과거분사의 모양으로서 lit도 가능하다는 거. In a otherwise dark room. 그러니까 여기서의 otherwise는 어떤 의미겠니, 얘들아? If it were not for 아니겠어? 이게 무슨 뜻이야? 없다면, 그 하나의 캔들이 없다면 뭐 했을 방? 어두웠을 방. 그러니까 otherwise는 그냥 그렇지 않다면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 촛불이 없었더라면, 즉 촛불이 감지되지 않았더라면 즉 어두웠을 그런 방에 그 초가 비춰 하나만 켜져 있을 때 그때는 하나의 캔들이 감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의 캔들이 밝혀지고 있어. 하나의 방 안에서. 그 방이 어떤 방이야? 완전 불완전. 100개의 캔들이 이미 burning, 타고 있어. 쌤 잠만요. 주어 동사 보호 그래 완전한 거 알겠는데 무엇을 태우다 안 돼요? 되잖아. 타동사 목적어 있어야 될 수도 있잖아. 아까 했던 거 뭐 하자고? 방을 어디에다 넣어보자고? burning 뒤에다 넣어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100개의 초가 방을 태우는 거야? 아니지. 지금 이 글의 맥락에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이 뭐야 이거? 그 방 안에서 뭐가 있다? 100개의 촛불이 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 타고 있는 100개의 촛불이 있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다 넣으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개의 캔들이 이미 타고 있는 그 방 안에서 한 개의 촛불이 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앞에 또 not이 있으니까 어휘추론으로서 뭐 할 수 있다? 그 한 개의 초로부터 나오는 빛을 무시할 수 있다가 맞죠, 정답은. 그치? 근데 앞에 not이 있으니까 뭐가 돼야 돼? notice가 정답이 돼야 overlook의 의미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두 개의 예시가 아주 명확하게, 그치?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똑같이 1mm의 차이인데 그 자극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466, 467의 비교냐, 2냐, 3이냐의 비교냐에 따라서 그 구별을 할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거고 한 개의 촛불이라는 똑같은 빛의 크기도 100개 안에서 한 개냐 아니면 한 개 말고는 없느냐 이 강도에 따라서 자극들에 따라서 알아차리기가 쉽게 어렵게 나타나는구나. 따라서 자, 이 문장 별 붙이고 어휘로서 놓치지 마세요. 이 문제 잘 봐. Just a noticeable difference. 그러니까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차이 J&D라는 것이 다양해집니다. 안정화가 됩니다. 뭐의 함수에 따라? Of the strength of signals. 그 신호의 어떤 세기.
여기서 말하는 신호는 뭐겠어 얘들아? 466, 467의 비교냐? 232냐의 비교냐? 오케이? 그 세기에 따라서 달라져.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가 달라져. 고정화돼. 달라져. 그게 지금 알기 힘들다는 얘기잖아. 그지? 알기 힘들고 쉽다. 똑같은 1mm의 차이인데 어떤 경우는 알기 어렵고 어떤 경우는 알기 쉽다라는 거니까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 이어지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J&D는 이것도 중요해.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는 크게 될 거야. 언제 커? The very loud noises. 매우 큰 소름에 대해서 J&D가 클 거야. then 뭐보다? It is for much more quiet sound. 훨씬 더 조용한 소리에서 큰 거보다 시끄러운 소음에 있어서 J&D가 더 크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가 커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야? 466, 467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다시.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가 더 커. 뭐? 매우 시끄러운 소리에서는 그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가 더 클 거야. 시끄러우니까 조용한 것보다. 봐봐. 이거 구체적이니? 하나의 소리가 약하자야. 약할 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지. that. 말하다도 되지만 구분하다도 돼, 얘들아. 오케이? that이야를 구별할 수 있겠지. 뭐? 또 다른 소리가 더 크구나. 그치? 소리가 약할 때는. 그치? 근데 비록 뭐 할지라도 it is barely louder. 그게 가까스로 알아차릴 정도로 클지라도 저 소리가 더 크네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소리가 매우 크잖아. 소리가 매우 크다는 것은 구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소리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소리가 클 때에는 it has to be much louder. 훨씬 더 커야 된다 이거야. 따라서 웨버의 법칙은 뭘 의미하는 거야 결국? That, what, it is harder, easier. 구별하기가 더 어렵다, 더 쉽다야. Between two samples. 두 개의 표본들 사이에서 구별하기가 더 쉽다, 더 어렵다. 그 왼절을 보시면 되겠죠? 언제? 두 개의 샘플이 larger, stronger levels of stimuli. 그 자극들의 수준이 더 크거나 더 강력할 때에는 구별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더 큰 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치? 그래서 하더가 자연스러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원문제의 빈칸이 왼절이 채워진 상태에서 얘를 이제 어휘 문제로서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챙겨 두시고 뒤에 가조진조 완전한 문장 띄고 있으니까 대절을 얘기하시면 되겠다까지. 요거 단어 공부, 어휘 공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유지의 비극 봅시다. 공유지라는 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뭐 쇼핑몰, 우리 안양정소로 얘기하면 저 의왕의 뭐 타임빌라스 뭐 이런데, 그지? 뭐 요 근처 뭐 어디야 저기 중앙공원도 될 수 있겠고 요 근처에, 그지? 그런 공유지 같은 것들의 비극이 어쩔 때 일어나냐? 컬랩스, 붕괴야. 뭐에? 공유 자원의 붕괴. 언제부터? 정점에 다다를 때부터는 이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된다. 공유지가 영원할 수 있을까요? 개별적 이익을 얻고 있는 공동자원이 과도하게 사용될 때에는 그 혜택이 줄게 되며 이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그 공유자원의 재생 능력이 퇴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참 여기 안양 중앙공원 참 잘 돼 있어, 그지? 놀아봤니 여기서? 청소년들 이제 날 따뜻해지거나 이제 선선해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거기 한번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주말 최대 수용 인원이 한 5,000명 정도 오게 만들었어. 맞나? 어쨌든 5,000명 쪽에 오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최대 수용 인원이니까 거기에 뭐 어디 뭐 축구하는 데도 있고 저기 뭐야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데도 있고 농구 코트 그 길 건너에 있기도 하고 또 화장실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거기 최대 수용 인원이 예를 들어 5,000명을 위해서 만들었어. 그러면 피크가 언제야? 정점이 언제야? 5,000명이야. 거기 하루 수용 가능 인원이. 그러니까 5,000명 정도가 쉬도 하고 응아도 싸고 저기 농구도 하고 익스트림 스포츠도 하고 막 발 쿵쿵 거리고 잔디도 밟고 막 물놀이도 하고 막 하면 이 5,000명이 해야 걔네들이 싹 빠지고 이제 놀던 사람들 싹 빠지고 이제 관리원들이 와가지고 뭐 이제 부서진 거 고치고 그지?
청소도 좀 하고 휴지 없는 거 채워도 넣고 막 쓰레기 좀 치우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그게 이제 관리가 되는 게 5천 명이라는 얘기야. 최대 수용인원이. 그래서 다음에 5천 명이 또 왔을 때 지난주에 썼었던 것과 지난번과 썼었던 것과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게 공유지의 상태 아니겠어? 그지? 근데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뭐 예를 들어 5천 명밖에 못 쓰는데 막 뭐 행사할 때 있잖아. 연예인들 온대. 8천 명이 왔네. 10,000명이 왔네. 그때부터 뭐야? 정점을 찍었으니 5천 명이 넘었으니 그때부터 뭐가 이어진다? 콜랩스가 이어진다. 이 얘기인 거야.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뭐 너무나 당연한 단순한 이야기인데 구구절절히 얘기한 겁니다. 봅시다. 그 어떤 새로운 자원, 예를 들어 뭐 새로운 공항이라든지 쇼핑몰 같은 이런 자원들이 항상 열려 있어.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열려 있어. 이익을 얻는, 개별적으로 이익을 얻어. 뭐 함으로써? By sharing common resources. 그 공공의 자원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개인들마다 이익을 취하는, 다시. with 명사 ing죠? 이익을 취하면서, 이렇게 가야겠죠. 취하면서 열려 있을 거야. 예를 들어 뭐 city나 state budget, 뭐 도시나 그 국가 예산 같은 것들의 공공의 자원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뭐 저기 뭐야 중앙공원이 예시로 들기 딱 좋겠다, 그지? 저기는 이제 화장실도 우리가 무료 쓸 수 있고, 그지? 다 좋다 이겁니다. 이익을 취한다. 그렇게 공유지를 서로 공유하면서 근데 곧 at some point 어떤 특정 지점에서는 the amount of traffic 그 교통의 양이 너무 큰 거야. for 누구한테? the commons 이 공유지가 to support 지지하기에는 너무 큰 만큼 커버려. 누가? 교통의 양이. 중앙공원 주말 지나가다 보면 알죠? 그 중앙공원 블록 근처 도로 한 차선을 다 주차장이잖아. 테두리가.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 학원가 여기까지 다 주차장이잖아. 도로 그 끝라인이. 그치?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와. 어느 지점이 되면. 그러다 보니 교통, 재증, 인구도 많아져, 과도한 사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해? A, B 그리고 C가 다 주어야. 이것들이 레슨, 줄여버려, 유지시켜. 뭐를? 이점을. 누구의? 공공자원. 모두를 위한 공공자원의 이점을 어떻게 써? 줄여버리겠지. 그치? 당연한 얘기. 즉, 그게 이 글에서 말하는 공공지의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만약 the resource, new resource, 그 새 자원이 공은 중공이 새로 만들어졌어. cannot be expand. 야야야야. A&D는 아까 expansive enough 기억나? 확장적인이란 뜻이었어. 지금 이거 expand, PAND는 확장시키다라는 뜻이야, 그지? 그리고 expand는 뭐야? expenditure, 지출이란 뜻이야, 얘들아. 그래서 expand END는 소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얘가 새로운 그 자원이 더 이상 확장될 수가 없다면 또는 제공될 수 없다면 확장되거나 제공될 수 없다면 뭐가 추가적인 어떤 공간 같은 것들이 제공될 수가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 행사 한번 하면 사람들이 우리 5천 명까지 오게 만들었는데 8천 명, 10,000명이 오잖아. 잠깐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림대병원을 밀어버려? 뭐 이럴 수는 없잖아 또. 아파트를 밀 수도 없고 우체국을 밀 수도 없고 어디를 확장시킬 공간이 없어. 추가적인 공간을 제공하지도 확장시킬 수도 없다면 그러면 it becomes a problem. 뭐가 되는 거야? 그거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And 그리고 you cannot solve the problem. 넌 그걸 너 혼자서 on your own 너 혼자서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인 거야. 누구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이 말이 의도하는 게 뭐야 얘들아? 누구와는 떨어져서야. 분리돼서 isolation 고립된다는 얘기가 누구로부터는 떨어져서 너의 fellow driver 같이 온 동료 운전자들 같이 걸어온 사람들 거기에서 같이 쓰려고 경쟁하는 사용자들 이런 사람들과 떨어져서는 너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무슨 부정이라고 해? 이중부정이라고 해. 이중부정.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지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온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런 얘기죠. 뭐가 있을까? 딱 가봤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 오늘 준공은 나가리다. 딴 데 가자.
삼덕공원으로 가자. 안양은 그 참 인프라가 그런 건 잘 돼 있어 얘들아. 니네 느끼니? 저기 양명고는 뭐 있어? 양명고는 그 근처에 뭐 공원 있나? 어디를 가야 돼? 아, 1번가. 니네 만안구 쪽이구나. 삼덕공원이 만안구 쪽 아니야? 아닌가? 여기를 신시가지, 만안구를 구시가지라고 하잖아. 신시가지는 뭐 대표 공원이 중공이라고 한다면 거기도 뭐 하나 있지 않나? 거기서 거기 안양시장 바로 옆에 있는데 몰라? 안양시청 말고 그 저기 뭐야 1번가 1번가에 그 1번가 말고 1번가 뒷블럭에 약간 대형 쇼핑몰 옛날에 있었던 데 있는데 거기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되게 큰 공원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한번 애들이랑 논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되게 잘 돼 있어. 여기 좀만 가면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그 되게 조성 잘 돼 있죠. 조그맣게 그지? 걷기 좋은 길 뭐 이런 거 잘 돼 있고 안양 살기 좋은 곳입니다. 어쨌든 총활동 on this new resource 이런 새로운 자원에 대한 그 총활동들이 계속해서 keep은 ing죠.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장시킬 자원도 없어. 그럼 문제가 돼버려. 그리고 그러니 너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거고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이 사람들과 떨어져서 네 혼자서도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 이 총활동이 전체적으로는 총활동이 어떻게 돼버려? 계속 증가 추세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뭐도 증가하는 거야? so 동사 주어도 그래 이 말이잖아. 그럼 이 동사는 누구야? 증가하다. 계속해서 증가하다의 대동사니까 당연히 does가 되겠죠. 그렇죠? so does 주어도 역시 그래. 즉 개인 활동들도 계속 증가하게 될 거야. 단체 활동도 증가하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행동은 증가하는데 활동은 증가하는데 만약 그 공유지의 사용과 과잉에 대한 사용에 대한 역학이 만약에 계속해서 길어지게 된다면 이 말인 거지. 그럼 둘 다 begin to fall after peak 어떤 정점을 찍은 뒤에 그 이후에는 계속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뭐가 그 두 가지가 뭐야? 총활동과 개인적인 활동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정점 이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머리 끌면서 충돌, 몰락, 붕괴를 일으키면서 크래시죠. 뭐가 남은 장은 제껴주시고 마지막 문장. What makes tragedy of commons? 이 공공의 공유지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공유지의 비극을 어떻게 형용사하게 더 비극적이게 만드는 것은 왓절이 주어로 쓰였으니까 본동사는 단수 취급이 되셔야 될 거야. Crash dynamic 그 몰락의 역학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중앙공원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면 막 공원은 아니지만 니네 범계역에서는 좀 노니? 범계역에서 놀면 알지만 그 뭐 화장실 갈라치면 손 좀 씻을까 하고 화장실 가면 세면대가 없어. 세면대가 없어서 그 다 누가 그런 거야 그거. 술 처먹고 젊은 것들이 막 이질을 하니까 막 이렇게 꺾여 있고 물이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 누가 다시 고치고 싶어 하겠어 건물주가. 고쳐놓으면 또 이렇게 부셔놓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면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게 결국 뭐야?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치? 관리 안 되는데 보면 막 수리 다시 안 해놓고 막 불편하고 막 그러잖아. 즉 그게 뭐야? 파괴야. 퇴보라고. 뭐해? 공유자원의 어떤 뭐 할 능력? regenerate itself. 지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는 공유지의 그 능력에 파괴, 퇴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은 결국 뭐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점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몰락의 역학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